장윤선 기자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기자들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권을 얻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제 긴장이 되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무역 그리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앞서 절만 말씀드리고 뒷소절을 얘기를 못해서 반쪽짜리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통령께서 너무 짧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서 저는 개인적 소회가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셔서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저희가 이제 정리 종합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화면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저는 기자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장 기자님 짱 멋지고 듬직한,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계는 깐부, 예, 자랑스러운 남의 쪽, 네,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오늘 5일차, 경주에서 에이펙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은 국제미디어센터 방금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마치고 돌아간 바로 그 공간에서 앉아서 여러분들께 해설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은 모두 5가지입니다. 예, 사실 새벽부터 준비해서요. 원래 여기 이 공간을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청소를 하고요. 5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5시부터 선착순으로 새벽 5시요. 예, 선착순으로 기자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유석 개념이었고요. 저는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어디에 앉을까? 어디에 앉는 게 좋을까? 저는 한 7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자리를 찾았는데요. 그래도 뒷줄에 가운데에 있으면 대통령께서 눈을 마주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눈이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질문 기회 주셔서 정말 4,000명의 기자 가운데 질문권을 얻는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행운입니다. 모든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특히나 사심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취재보도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은 사실상 대통령께서 평소에 한반도 비핵화 3단계론을 늘 강조를 했는데 오늘 폐회사를 통해서도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오늘 또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담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개꿈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화의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이후에 있을 안보실장, 정책실장 브리핑과 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추가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중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급히 30분밖에 기자회견을 못하고 바로 가셨는데요.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실현을 의제로 논의하게 되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과연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워딩을 쓸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는 핵무력 완성을 이미 선언했고 핵국가다. 핵국가임을 인정해라. 지난번에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ort of a 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써서 핵국가 같은 뭐 이런 일종의 핵국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진전된 상황을 원하는데 이것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중국이 계속 사실은 이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는 중국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는 쓰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 단어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진짜 이거는 제가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세계는 그리고 에이펙의 정신은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일방주의, 보호무역 그리고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뭐 여기 관세 몇 프로, 관세 몇 프로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계 지도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연대의 릴레이션십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이따 좀 여쭤봐야 되겠지만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우리가 합의한 대로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세계에서 7번째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트럼프가 흔쾌히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거 말고 대미 투자, 관세 협상,
뭐 이것도 그렇고 사실 신라 금관 얘기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미국에서 노킹 시위가 굉장히 확산하고 있는데 트럼프한테 우리가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왜 꼭 신라 금관을 트럼프에게 주려고 했었나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거 대통령께서 왜 이런 판단했는지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었고 그렇다면 시 주석에게는 어떤 선물을 할지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그 좀 평가 본인 스스로 개인 소회 여기에만 질문이 그쳐서 다음에는 조금 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터뷰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어렵겠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0분간 이어진 질문에서 김남준 대변인이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일단 한국 기자 그것도 통신사에게 가장 먼저 기회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어질 이제 중국 기자를 통해서 한중 문제, 중국 얘기 나오니까 일본 기자, 그리고 너무 이를테면 남성 기자들에게만 질문권이 돌아가니까 이것은 대통령께서 성을 좀 고려해서 질문권을 주라라고 하셨고 여성 기자들에게 질문권이 많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일본 기자 중에 혹시 여성 기자 없냐 했는데 이제 남성 기자인 요미우리 신문의 기자가 받아서 나카이치 사나에 직접 만나보니까 솔직히 어떻더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매우 고르게 공평하게 아시아 그리고 또 비아시아 그리고 또 유럽 그렇죠? 뭐 스페인 기자 그리고 러시아 기자 이렇게 유럽 기자들에게도 질문권이 돌아갔고 오늘 보니까 미국 기자는 질문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 기자였죠? 저도 지금 까먹었네요. 네, 댓글창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대통령 모두 발언을 통해서 아태 지역의 언론인들에게 참 취재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관심과 활동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세 가지 그 성과에 대한 문서를 채택했는데요. 첫 번째는 경주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경주선언을 채택할 것이냐, 뭐 선언도 없이 그냥 마무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과연 경주선언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경주선언 안에 자유무역을 담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 기자들의 관심사였는데 역시 채택을 했습니다. 경주선언이 채택이 되었고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지역을 위해서 중장기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청사진을 만들겠다 얘기했고요. 푸트라자야 2040 실현을 위해서 모든 회원국들의 의지를 담아서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는 데 노력을 함께 경주하기로 했다라는 표현도 담았습니다. 그 핵심은 포용적 성장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한쪽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게 아니라 고르게 전 세계가 특히 아태 지역의 모든 영내의 모든 국가들이 고르고 평화롭게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 요것은 시진핑 주석이 어제 연설한 내용하고도 살짝 맞닿아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강조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영내 모든 회원국들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함께 모두의 AI,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바이죠. 모두의 AI,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는 이런 차별적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고 하고요. 이것은 에이펙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동 비전이다라는 표현도 설명도 했습니다. AI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아태 지역의 AI 전환에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모두가 기여하고자 한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 세계가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산 문제인데요. 저출생이죠.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하여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라는 결정도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 그 에이펙 회원국들 간의 여러 정책들을 제시하고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보건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미래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등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에이펙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자면 그 2005년 부산 로드맵을 발표했었고, 올해는 경주 선언을 통해서 AI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인류 공동 과제를 함께 실현할 주체로 인식이 되었다라는 데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통신사 뉴스원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역시 북한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그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바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북미 접촉이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북미 접촉, 북미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측면 지원할 것이냐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한반도 문제는 언제나 매우 복합적이고 어렵다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입장도 천명했습니다.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을 전제로 해서 필요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는 언제나 대화, 타협, 공존, 공영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누군가의 코트를 벗기기 위해서 막 바람을 세게 불게 하고 한다고 해서 절대 코트를 벗길 수 없다. 따뜻한 봄날을 만들어서 더 이상 옷을 껴입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 코트를 벗을 수밖에 없는, 너무 더우니까요.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무력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또 무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요. 대량 파괴라고 살상을 해서 이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그런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싸울 필요 없도록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평화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계속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화를 내고 또 적대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북한의 의심이 그리고 대결적 사고가, 대결적 상황 판단이 이제 바꾸게 하는데 우리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갑자기 한꺼번에 바뀔 수 있겠냐. 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또 한국을, 남측을 북한이 믿을 수 있도록 다종다기한 방향의 선제적 평화적 조치를 수행하겠다. 이미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농담, 이재명 대통령 회의하시면 짓궂은 농담 많이 한다고 제가 당국자들한테 왕왕 듣는데요. 오늘도 약간 그렇게 이게 좀 위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도 있고 좀 그래야 좀 평화, 이게 뭐랄까 좀 지루하지 않고, 그 리더에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인들 상대로 이렇게 강연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정치인들은 3초에 한 번씩 웃길 수 있어야 된다. 대중을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거 개그맨이 되라 이게 아니라 우스워져라 이게 아니라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어야 대중을, 좌중을 좀 이렇게 뭡니까 그 화합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 능력이, 오늘 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도 과거보다 표현이 좀 강도가 많이 완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도 북한으로부터 개꿈이라는, 한반도 비핵화는 개꿈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좀 그래도 옛날에는 막 더 세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들어보면 막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여서 북한도 좀 용어 사용에 좀 순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왕왕 했었는데 그래도 옛날보다 좀 완화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상황을 만드는 것은 뭐 대한민국 정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우 어렵다. 외신 기자들 있어서 저는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현재 한반도의 위치, 한반도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상당히 오랫동안
휴전 상태, 정전협정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전협정을 반드시 평화협정으로 만들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 현실을 다시 한번 기자들에게 환기시켰습니다. 특히 외신 기자를 상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직 휴전 중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일이죠.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죠. 네,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휴전협정 당시에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미국, 그렇죠? 북한, 그리고 중국. 네. 그렇게 휴전협정에 사인한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빠졌었죠. 그래서 북한은 더욱더 미국과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체다. 그래서 미국과 협의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북 간 대화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고 특히 대한민국은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 그리고 러시아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다자 외교가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그때는 이제 육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회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 베이징에서 육자회담 9.19 그때도 9.19 공동성명이 나왔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9.19 군사합의가 있었죠. 이게 다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해서 한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서 관계 개선을 하면 남북 간의 관계 개선도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남북 간의 직접 대화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안보를 확보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국 기자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중 협력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좋은 질문이다라고 대통령께서 평가하면서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돼 있거나 회복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순한 회복 조처를 넘어서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가려고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다시 실질적인 관계 회복. 사실 윤석열 정부 내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사실 외교 단절 수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현중을 중국에 대한 문제를 자극하고 현중 문제를 삼으면서 한중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나아갔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 그거는 옮기고 싶지 않을 만큼의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과 배려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야당 세력은 그렇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한 중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는 경쟁도 하지만 협력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이고 안 보이는 데서는 비판도 하고 그렇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협력하고 지원하고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다 넘어서 경제 문제, 경제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간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한반도가 안정이 되어야 중국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중국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당부 말씀도 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다나카와-상 이 사람 질문 재밌었어요. 다카이치하고 어제 정상회담 했는데 한국에서는 극우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만나보니 어떻더냐?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안 되는 한국말 떠듬떠듬. 그래도 저는 오늘 외신 기자들 질문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요. 그래도 중국 기자, 일본 기자는 한국말로 질문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준비를 했다. 저는 그 점 정말 평가합니다. 네, 일본 기자, 중국 기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말로 질문하는 거 어렵거든요. 자기의 언어로 질문하는 것은 그래도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지만 외국어로 질문을 준비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고마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노력하는 기자들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카이치 어떤 이게 감정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상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이제 감정을 물어보는 거죠. 어떤 필을 받았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농담합니다. 네, 정치인들은 솔직히 안 솔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솔직히 뭘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도 한일 관계가 앞으로 혹시 기대와 다르게 가지 않느냐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일본 언론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저 극좌인데 이런 걱정하지 않았냐?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만나보니 어떻더냐,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 실제로 요미우리 신문과 첫 번째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하러 도쿄로 날아가기 전에 그 요미우리 사장하고 직접 한 인터뷰를 통해서 모두 9개 지면을 털어서 지면 배정을 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쭉 설명을 하는, 그것도 일본 언론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죠. 직접 만나보니까 이게 그냥 그 야당 대표, 본인도 야당 대표일 때 또 그렇지만 또 여야 모두를 아울러서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이렇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도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을 총 책임질 때 행동과 생각이 굉장히 다른데 지금 그런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솔직한 느낌은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있는 문제는 직시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자주 만나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다음에는 그 셔틀 외교 하기로 했으니까 셔틀 외교 정신상 다음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일본에 갈 차례인데 나라현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본인도 흔쾌히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기대된다고 했는데요. 왜 나라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고향이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케이 신문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대로 다카이치 사나이가 우리한테는 여자 아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극우파, 그리고 또 뭐 한국이 더 이상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발언으로 얼마나 큰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전체 일본을 아우르는 일본 국가를 경영하는 총 책임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성정과 관계없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라로 선택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현이 그 일본 역사에서 경주와 같은 도시, 고대 도시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산케이 신문 기자 만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천년고도 지금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에이펙 총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라처럼 아주 아름다운 곳이 바로 나라현이다라고 하고요. 조만간 내년 초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방 소멸의 문제, 그리고 또 저출생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출생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기로 했는데, 또 고독, 자살, 뭐 이런 문제까지도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러시아의 리와이 뉴스의 기자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ESP 통신의 기자가 멕시코와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요. 멕시코도 우리가 관세를 대폭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기 국가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낼 수는 없다. 전쟁에서 이기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했죠. 제 질문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고맙다라는 얘기 하셨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체 그 에이펙 총회를 전체 준비하고 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소회를 한번 듣고 싶었었는데요. 사실은 끝나고 나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늘 뭐가 불편했어, 뭐가 부족했어, 이런 말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겠다라는 입장 얘기했고요. 국무총리가 저는 10번을 다녀가는지 몰랐습니다.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경호, 안전, 통신, 그리고 편의시설 문제 아주 꼼꼼하게 다 잘 챙긴 결과라고 판단했고요. 인상적인 장면 별로 없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왜 없었지? 예, 특히 안전 경호 문제 신경 굉장히 많이 썼는데 다행히 잘 정리됐다. 다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이 도로 통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경우에 따라서 저도 어제 1시간 갇혀 있었거든요. 아침에 2시간 갇혀 있거나 왕왕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게 안전 문제가 중요해서 세계의 21개 국가의 대표들이 온 그런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전체가 막 마비되고 이런 데가 있었는데요. 부분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교통통제 매우 걱정이 됐었는데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의 면담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데 마지막 한 질문 받겠다고 했고요. 마지막 한 질문 기자 누군지 궁금했는데 중국 선진TV 여성 기자라고 하네요. 네, 그 기자를 통해서 이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하고 있는데 네, 끊김 현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처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동접자가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네. 장윤선 얼굴 부었네. 황남빵 그만 먹어 하셨는데요. 황남빵 저는 한 개밖에 못 먹었어요. 첫날 얼굴이 부었으니까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에이펙 총회 와서 하루에 한 4시간? 네. 4시간 잔 것 같고 지금 목소리도 좀 많이 잠겨있죠. 이게 말이 그렇지 56세의 20대의 청년 기자들하고 같이 똑같은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아침에 전은수 부대변인 브리핑이 8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리핑 준비하고 저희 아침 방송 준비하려면 제가 6시 반에는 이제 출근을 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부었습니다. 적어도 내일 하루는 쉬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 스튜디오에서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희 취재 편의점 사실은 매우 열악한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저희처럼 이제 작은 매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꼼꼼히 그리고 큰 회사들이 놓치는 그런 장면들을 세부적으로 잘 세심하게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만족할 만한 소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기 지금 제 옆에 최성화 외신 대변인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마이크를 돌려서 인터뷰 가능한지 여쭤보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역시 마지막은 인터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하면 돌아가겠죠? 네. 네, 자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지금 이거 라이브입니다. 저런 건 기술인데 저희 지금 대화 중이라서 1분만 안 되겠습니까? 네, 아이고 어려우시다 그래가지고요. 네, 사실은 제가 아침에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다가 시간이 돼서 저 이렇게 이쪽에 오신 줄 알고 말씀을 좀 여쭤봤는데 어렵다고 하셔가지고요. 그것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28일이죠. 28일 화요일 오후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첫 번째 취재 장소가 첨성대 앞에서 우리 영국 시민, 그 남편분 따라서 1977년에 영국으로 가셨던 그 선생님, 한의정 선생님 맞나요? 제가 이름이 또 틀렸을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모든 것이 충분했고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거 불편 저거 불편 이렇게 막 늘어놓는데 물론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호텔 문제 얘기했어요. 사실 그거는 좀 심각했습니다.
뭐 이제 딱 호텔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1박에 얼마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곱하기 3배로 받고 있어서 아예 그냥 이렇게 행사 있을 땐 그런 거예요라고 하지만 아마 그 외국 기자들이 보기에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걸 제외하면 도시 자체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경주 아름답고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이 에이펙 끝난 다음에 경주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주의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예, 우리가 왜 막 일본 교토 아름답다고 하는데 경주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저희 첫날 만났던 갑자기 유럽의 나라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26살 청년, 그 청년이 얘기했잖아요. 한국 청년들이요, 너네 나라 우리 한국의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자연을 즐겨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숲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취재는 꽉 찼고 그러나 넘쳐. 예,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화면이 자꾸 끊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버퍼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자,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성공적인 에이펙 총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던져진 과제들 다 담고 담아서 취재 수첩에 꼭꼭 열심히 써서 제가 이렇게 취재 수첩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네, 열심히 메모해서 또 현장에 가서 서울에 가서 여의도에서 또 많은 정치인들 모시고 에이펙이 던져놓은 또 풀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맞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4박 5일간의 에이펙 취재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3시 아마 오후 늦게부터 중국과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요. 이어진 쭉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것들 준비해서 저희가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런 매체 하나 필요하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큰 힘을 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월요일, 네, 어쩌면 또 시진핑 주석과의 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또 인수가 있으면 라이브를 할지도 모르는데요. 현재까지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